오늘은 그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의 그 상상과 현실, 상상과 현실. 우리가 뭐 상상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한국에서 지금 조기 유학 준비하면서 뭐 이제 막 설레고 뭐 뉴질랜드 학교 생활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지금 유학 4년 차, 5년 차, 5년 차. 5년 차, 8년 차, 왕고차 이렇게 네 분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로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각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우리 뉴질랜드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상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경험했던 것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기네 개인적 경험에서 자기가 할 말이 있는 분들은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우리 올리브 유학원 타우랑가 유학원 실장님도 옆에서 같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여기 타우랑가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 여기 오면 물건도 없고 뭐 물론 이제 한국 놀러 갈 때도 없고 좀 심심하기도 하다 뭐 이런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면 사실 좋았을 때 또 힘들었을 때 애들이 아팠을 때 또 공부를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워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지내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일단 저번에는 타우랑가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했으면 오늘은 학교 생활 부분만 학교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지금 다 다녔으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한국의 엄마들이 뉴질랜드로 아이들을 보낼 때 한국 학교는 좀 딱딱하고 엄격한데 뉴질랜드 학교는 좀 애들이 편하고 자유롭고 막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좀 친구 같은 막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찾아서 오는 엄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요번에 1월 달에 막둥이 친구가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온 목소리 건데 조금만 키워서? 네, 걔는 이제 키도 우리 애기보다 훨씬 크고 이미 거의 다 성장을 했고 되게 진지하고 되게 성숙한 아이인데도 여기 온 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놀이터 투어를 다녔어요. 그 정도로 되게 금방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 놀이터는 어떻게 생겼더라? 막 여기는 너무 이제 놀이터가 놀이터가 좋다. 너무 좋으니까 금방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바깥 놀이가 네 완전 익숙해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해? 놀이터만 왔다 갔어? 학교 놀이터 투어를 다녔죠. 학교 놀이터로. 그러니까 각 좋대요? 학교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학교에 놀이터들이 있고 네. 뭐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때? 그러니까 뭐 학교 시설이 좀 사실 한국 학교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전체 그 교육 제도상의 그 학교가 한국이랑 뭐가 다를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친구인데 올 초에 그 친구가 자기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놀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딸도 한 3주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만 다니기 그래서 2주를 태훈이 학교에 같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학교에서 지금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여기서 그냥 ER6 반으로 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선생님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지 어렵지 않아요? 않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정말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학생이라 그럴까? 유학생이라기보다 조금 한국 선생님들은 좀 권위적이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그냥 굉장히 친구 같은 좀 그런 느낌? 그래서 2주 동안 있었는데 학교에서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내고 가긴 갔었어요. 그 칼리지 얘기해주세요. 그럼요. 칼리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한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실을 찾아다니는 거. 대학교 대학교처럼 이동 수업, 찾아다니고. 학과목. 맞아요. 네. 수업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학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레벨대로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 그렇지. 흥미로워요. 수학 A반, 예. 영어 예. A반, 과학 그러니까 우리 서댕반. 수업 교실을 못 찾아다닐 때 버디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옆에 지나간 친구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애들이 영어를 못 하니까 이게
글을 써가지고 어. 처음에는 보여주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 학교를 그죠? 옮겨 다녀서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뉴질랜드 가정교육이랑 한국 가정교육하고 좀 틀리잖아요. 사실 조금 엄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진 않는다는 느낌이 난 강해요. 그런 부분. 맞아요. 공감하는 게 솔직히 아까 그 자유로운지 엄격한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자유로워요.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란 게 겉으로 보이기. 예, 되게 놀란 게 교실에 책상 의자가 없는 거.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전까지는 프라이머리는 이제 고학년에 가도 한국처럼 딱 이렇게 딱딱딱딱 한국식 스타일의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고학년도 약간 이렇게 그룹 수업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몇 명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룹 활동에 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가 돼 있기도 하고, 저희는 처음 왔을 때 큰애는 이어 6로 들어가고 작은 애는 이제 아직 한국에서 학교 이제 유치원 마치고 온 케이스니까 이어 2로 갔거든요. 근데 이어 2 교실은 아예 뭐 책상 의자 이런 게 없었고 빈백 같은 것만 몇 개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손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제 한국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더 자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 환경 자체가 한국처럼 아주 막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뭐 교복에서도 약간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든지 뭐 교복 그 규정을 좀 따르지 않았을 때 애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경고를 듣는다든지 하는 약간 그런 생활 규범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종교 베이스된 학교들이 약간 더 엄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학교에서 나는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이 인성교육. 그러니까 이 룰이라는 것들은 아이들이 자유를 주되 책임을 강조하고 자기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이거든요. 사실 애들이 학력이 뭐 공부가 1등이다, 2등이다. 사실 이거보다도 스포츠도 해야 되고 아트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매너하고 에티켓이 있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요즘 왕따다, 뭐 아이들끼리 사회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여기도 뭐 불링, 뭐 스탑 불링이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아이들끼리의 어떤 존중과 다름에 대한 뭐 존중, 배려, 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 선을 넘지 않는 이 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뭐 누구 체벌받은 적 있어요? 근신, 정학, 퇴학 이런 거 안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모범생이라 가지고. 다 모범생이지. 근데 실제로 우리 유학생 중에는 네. 그렇게 근신 뭐 이틀 동안 스튜드다운, 이틀 동안 수업 못 들어가 한쪽에서 앉아서 반성문 하고 쓰고. 있어하고 또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유학생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아이들이 당연히 하고 그게 학교 자체 네. 그런 퍼니시먼트 룰이 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걸로 벌을 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되게 사소하게 지나치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걸로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업을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운동장 돌면서 쓰레기 주워 요 정도의 그런 뭐 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책임지는 것들이 그런 있죠. 거리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싶은 걸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그런 분명히 면에서 있어. 보면 그 학교마다의 그 규정이 생각보다 자유로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미디어트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한국하고 다른 점이 inquiry learning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는 왜 교과서가 딱 있고 지식 전달이잖아요. 이 페이지에서 이까지 외워 이거 시험 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네가 혼자서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사회는 이게 이제 인터넷 사회로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가 그걸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찾는 방법, 그걸 전달하는 방법, 그걸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룹 수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 토론도 그러니까 있기도 토론을 하고 주제를 던져주고 자 가서 찾아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봐.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한국 아이들이 왔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늘 받기만 하면 됐는데 주제를 던져주고 네가 이제 찾아라 이러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나이 차이도 없고 형 동생 구분이 없어요. 다 네. 그냥 뭐 다 이름을 퍼스트 네임 부른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선생님한테는 미스터, 예, 뭐 미세스, 뭐 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는 경칭을 붙여야 되는 거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What's your name? 그러면 뭐 현택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좀 공손한 영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부터 사실 초등학교에 오면 그런 영어들을 처음부터 배우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그 아이들이 지나면서 그게 서양의 약간 매너 이런 맞아요. 부분에 그게 해당이 되지. 오히려 제가 학교에 많이 불려가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 좀 무례한 것 같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할 때 보면 어떤 때가 제일 많으냐 하면 아예 처음에 비기너는 영어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아예 먹고 들어가는데 영어가 이제 돼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 대답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답을 할 줄 아니까 집단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플리즈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세라든지 선생님 말 끝나기도 전에 다 말 다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기다려주고 이 사람한테 어떤 시간을 주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듣잖아요. 알아듣고 이제 신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실제 애들은 자기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과도기를 거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잘해. 잘해요. 잘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어떤 그 네. 속에 있는 언어 속에 있는 문화 있잖아. 이것까지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 익스펙테이션 선생님들도 얘가 4년 5년 됐으니까 네. 서양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그런 매너와 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말은 되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그 뭐랄까 표현 방식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그리고 올리브가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다 해야 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엄마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충분히 그걸 언어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학생활 4년, 5년, 6년, 막 8년 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특히 아마 내 생각에는 한 2년에서 3년 차 요 정도. 아니면 1년 좀 넘어갈 때. 한 2년 뭐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학 그 정도 됐을 때 그런 선생님의 기대치와 다를 때 얘기하는 거 엄마들은 다 성격 차이도 이해해요.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격 차이도 있겠죠. 아무래도 내성적인 아이들은 대답이 좀 말을 느릴 좀 수도 느리죠. 있고. 근데 그것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격 내성적인데 때문에,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예의가 없다 그거를 이렇게 볼 수도 어떻게 느끼냐면 저 녀석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느껴요. 이게 눈을 안 한국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우리는 왜 눈을 수줍음이 깔고 많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는 네.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서 어디서 지금 상황인지 이런데 여기는 아이 컨택이 되게 맞아요. 중요해가지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맞아요. 이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특별하게 대접을 받을 거다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우리가 학비를 예. 학교에다가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내니까 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특별한 대우, 대접, 어떤 혜택을 좀 실제 그냥 초중고가 다 자연스럽게 있잖아. 키위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차가 지날수록. 이게 처음에는 다 이소를 들어서 약간 분리되는 느낌, 그 다음에 특별 대우를 받는 느낌, 이게 좀 들다가 애들이 영어가 되면서 이소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면서 더 완전히 키위화. 키위랑 똑같이 하고 싶어 되는 거. 하고 네. 자기가 네. 좀 특별한 어떤 네. 따로 그런 이렇게 거보다. 분리되는 거를 네. 별로 하죠. 애들이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렇게 유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안 네. 가. 근데 학교 되게 큰 오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한국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아이들 옆에 버디를 붙여주면 서로 도와줄 거다, 서로 좋을 거다라고 보편적으로 인식을 해요. 네. 두 번째, 유학생이 돈을 냈으니까 학교에서 의무는 뭐냐면 유학생 엄마들을 위해서 뭐 패스트럴 케어라고 그러는 베이킹 클래스, 뭐 영어 교실도 만들고 밖에 소풍도 가고 그러니까 엄마들 모닝티 정기적으로 하고 아이들도 또 따로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네. 출입을 가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특별한 대접을 해주고 뭔가 더 해준다라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특별한 대우보다는 이제 똑같이 키위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를 더 원하지 우리만 따로 빼서 뭐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전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제 아쿠아니스 칼리지에 처음에 그 학년 주임쌤이 인터내셔널을 잘 모르니까 한 반에 인터내셔널 학생을 다 몰아넣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 반에 한 명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같이 있어야 애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겠냐는 완전한 그런 단순한 생각을 그죠? 뉴질랜드식 사고. 그게 뉴질랜드식 사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절벽에 밀어뜨려서 살아나와 뭐 이런 식이고 이제 네. 네. 그 두 가지가 적절히 좀 섞이면 좋은데 어쨌든 뭐 네. 그런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지나갔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 그린파크 같은 경우도 버디 친구들이랑 뭐 행사를 해도 네, 맞아요. 유학생부만 하지 않고 한국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친구 데리고 애들을 와서 한 같이 명 소풍 데리고 가고 오죠. 같이 한번 뭐 해. 먹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린파크, 둘째가 그린파크인데 항상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둘째가 그 부분 너무 좋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그런 모임에 데려가면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나 이번에 나 좀 데려가 이러면 피자 근데 먹을 때. 그럴 때 자기가 뭔가 좀 뭔가 특별한 존재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얘들이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네. 프라이머리니까 프라이머리는 그래 자기는 엄마가 근데 여기서 나중에 정말 여기서 엄마 여기 살고 싶어서 영주권을 받으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인터내셔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싫다고 그러니까 아직 프라이머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내셔널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엑스트라로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제가 학교하고 연결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인터내셔널이라서 받는 이점을 약간 피부로 좀 느껴요. 확실히 부서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만약에 제가 학년 주임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며칠씩 걸려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내가 인터내셔널에 전화 한 통화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한테 맞아요. 가봐요. 그렇지. 각 이게- 학교마다 이게 예.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뭐 인터내셔널 뭐 디파트먼트 유학생부라는 곳에 유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유학생. 그러니까 요 네. 자체가 우리가 학비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학생 학비를 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직원들을 전임 그 전담 교사를 채용을 하고 네. 이솔 교사도 충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문제는 반대편에서 보면 예.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뉴질랜드 아이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대접을 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교에서 뉴질랜드 아이들은 정부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다 모든 지원금이 학생 숫자에 따라서 정부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왔으니까 학비를 내지만 뉴질랜드 아이들은 부모들의 세금으로 다 공교육을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간혹 우리 유학생 엄마들 중에서 쟤네들을 좀 역차별하는 이런 뭐 생각을 하시는 우리는 거. 돈을 우리- 많이 내고 많이 내. 왜 우리는 돈 세금을 많이 안 냈는데 내잖아요. 네. 세금 안 내잖아. 돈 많이 냈는데 왜 우리 아이 쟤네는 그러다 만약에 이제 이해가 충돌했을 때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다 중요한 학생들이니까 네. 공평하게 똑같이 우리는 따로 별도의 행사나 지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버디를 잡을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기대치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버디, 그러니까 버디 버디의 아이가 진실. 나 아이를 위해서 음.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같은 반의 한 아이고 사실 얘를 위해서 이불로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어떤 같아요. 서비스다. 이게 그 이게 친구로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지 이제 오래 네. 있으니까. 근데 첫 해는 안 그래. 처음에 근데 왔을 때 처음 오면은 한 좀 달, 두 달, 세 달 왜냐면 정도는 네, 그래. 처음 왔을 때는 그 네. 버디에 대한 거에 이렇게
깊은 이해가 저희들 스스로도 별로 없기 없어서.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지. 없기 때문에 네. 되게 그 애가 우리 애를 많이 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애들도 그냥 학생이고 옆에서 그냥 약간 얘가 도움이 조금 필요할 때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하루 종일 붙어서 얘를 케어해주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좀 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버디 제도라는 게 네. 사실은 좀 잘 이해하면 그 처음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 잘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네, 처음에 네, 적응했을 때 그래서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서도 가능한 그 제도를 좀 좋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하고 저쪽 버디 친구하고 아니면 한 명 또는 두 명, 세 명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명 하고 이렇게 같이 묶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뭐 바로 학교에 특히 입학 초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빨리 유학원으로 얘기해주면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죠. 그 부분을 예. 좀 잘 이용하려고 네, 하는데 맞아요. 너무 기대치가 또 네, 높으면 좋긴 좋아요. 좋아. 좋긴 맞아요, 되게 확실히. 좋았고 도움이 뭐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이 너무 그 기대치를 높게 가지시면 얘가 뭐 뭔가를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자기 친구를 찾잖아.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뭐 집으로 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누가 버디 할래 그러면 다 애들이 손들어. 네. 뭐 다 손들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하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친구네 집으로 놀러도 가고 집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아주 뭐 기간이 들어가니까. 저번에 누가 하신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거 프라이머리 애들이 오면서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선물을 다 그 반 아이들 거 다 사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녀석이 되게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애들 너무 학교금 신기한 거 주고 이러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1년 지나고 보면 그때 친했던 애들은 다 친구가 아니고 지 나름의 친구가 다시 생겨. 그렇지 자기 성격 네, 자기가 자기한테 알고 또 이제 맞는 친구들이 생기는 네. 거야 진짜로. 네. 버디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게 뭐 버디에 대해서는 뭐 할게 없겠지. 네. 그것도 초등학교 때 개념이고 사실 중고등학교 네. 때는 그냥 헬퍼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 못 찾아다닐 때 그때 조금씩 유학생부에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뭐 이렇게 좀 도와줘라. 네. 어떤 상황별로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인터미디어트 8학년까지는 담임제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가능한 이제 그 교실에서 일단 초기에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소개도 해주고 버디는 또 그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좀